고양이를 구조해서. 그런데 구조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구조이지 얘를 엄마에게로부터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요? 엄마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수의사와 함께 읽는 그림책 이야기. 저는 어린이책 기획자 김혜선이고요. 같이 나와 계시는 분은 토비동물병원 박노수 원장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길냥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미있게 함께 감상해 보시죠. 냐옹이라는 책인데요. 노성미 선생님 그림입니다. 길에서 사는 이름 없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오늘도 배가 고픕니다. 저리 가! 사람들은 길에서 사는 이름 없는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고양이도 사람들이 싫습니다. 짹짹짹. 고양이는 수다스러운 새가 싫습니다. 헥헥헥. 고양이는 방정맞은 개가 싫습니다. 야, 고양이다! 고양이는 정말 소년들이 싫습니다. 이 고양이는 유난히 싫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길냥이들이 사람들을 피하죠. 무언가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귀찮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특히 그래요. 이 아이가 이 냐옹아라고 부르는 이 아이가 사람들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는 이 고양이를 챙겨주는 마음 따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고양이를 볼 때마다 냐옹아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이 고양이는 물론 싫다고 귀찮아해요. 내가 뭐 냐옹이야? 너 맘대로? 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이 소년은 이 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뛰어가네요. 네,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 고양이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소년의 집 앞에 가서 집을 기웃기웃하더라고요. 결국은 소년의 채취가 이 아이를 그쪽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소년과 아이는 만나서 서로를 교감하면서 냐옹이라는 이름을 얻고 마치 싫지만 마지못해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인다 라는 느낌으로 이 고양이도 이 소년을 받아들이고 서로 친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상당히 있을 법한 고양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길냥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노성미 선생님이 본인이 기르는 고양이로부터 이 이야기를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본인도 길냥이를 입양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전에는 도둑고양이라고 했었죠. 도둑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만큼이나 고양이에 대한 그 이미지가 참 좋지 않았어요. 요즘 고양이들은 확실히 그에 비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조금은 우리가 요즘 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의 길냥이들은 훨씬 다정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고양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진짜 옛날 얘기고 요즘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고양이가 길에서 보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양이들을 크게 겁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고양이다 라고 반기는 듯한 목소리로 고양이를 찾아낸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고양이들을 이름 붙여서 요즘은 길고양이, 짧게는 길냥이라고도 하죠. 요즘 고양이들을 키우는 대다수의 보호자분들이 실제로는 길냥이 어린 고양이를 길에서 구조해서 집에서 돌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길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비록 고양이를 키운 경험이 없다고 해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울 만큼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게 형성된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속에 냐옹이를 바라보는
동네의 어린 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봤는데, 너 지난번에 봤던 그 고양이 아니야? 내가 야옹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라고 따로 생각지도 않았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동물병원에서도 길냥이를 데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동물병원에 환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 1, 고양 2 이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구조했는지에 따라서 그 건물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여기가 여름동이거든요. 여름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고양이를 구조해서. 그런데 구조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구조이지 얘를 엄마에게로부터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요? 엄마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 고양이를 길에서 발견했을 때 바로 달려가서 덥석 안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어미 고양이가 그 돌보는 어린 고양이라면 한번 사람의 손길을 닿은 어린 고양이는 그 엄마 고양이의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다시 갖다 놓더라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캣맘들은 일단 어린 고양이를 발견하면 그 주변에 어미 고양이가 있는지, 어미 고양이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걸 추천을 하죠. 어미 고양이가 분명히 돌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어린 고양이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데리고 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돌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고양이를 멀리서 지켜보면 그 고양이가 불안에 떨고 있고 아프고 그리고 병에 걸린 상태라면 그 고양이를 돌보는 엄마가 없다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배가 고픈 고양이는 계속해서 아기 울음 같은 소리를 내죠. 우리가 흔히 듣는 아기 울음 같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엄마 고양이로부터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행동들이고 그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 고양이는 엄마로부터 버려졌거나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래 둘 수 없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면 어미 고양이는 언제 새끼 고양이를 버릴까요? 왜 버릴까요? 사람과 달리 고양이들은 여러 마리를 새끼를 낳아요. 그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돌본다는 것은 길냥이 어미에게는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먹이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염병에 감염된 어린 고양이로 인해서 다른 한배 형제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미 고양이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동물병원에 더 길냥이 아기들이 많이 오는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의 번식기가 따로 있나요? 길냥이들의 번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와 음식이에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되면 그리고 아주 무더운 여름이 지난 시원한 가을이 되면 고양이들은 활발하게 짝짓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봄, 가을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식의 양도 매우 중요한데 풍성하게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고양이들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길냥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았고 지금은 길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죠.